이번 나솔사계에서 내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영자의 영식에 대한 털 플러팅이 아니다. 셋째 날 아침 인터뷰에서 17순자가 본인이 잘못 선택했던 것에 대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다. 이번 영상은 그 눈물의 의미를 포함한 17순자에 대한 생각을 남기는 영상이다. 내 생각이 아마 누구에게는 공감을 받을 수도 있고 공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의 생각에 공감을 하든 공감을 하지 않든 어떤 방향으로든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감없이 댓글에 적어주시는 것이 이 채널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밝힌다. 아직 나솔사계 방송이 끝나지 않았기에 어떤 상황이든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방영된 것을 바탕으로 드는 생각을 얘기하는 것뿐이다. 막방을 하고 나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17순자의 정신적 성장에 대한 것이다. 예전에 방송에 나왔던 모습으로 지금의 모습을 계속 예단하면 좀 그렇다. 비록 옛날에 못됐어도 성숙해지고 발전한 모습이 있다면 인정해 줄 아는 모습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때 욕했던 나의 모습이 모순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지금 나름 성숙해진 순자를 아예 부정해버리면 고집으로밖에 안 보인다. 그런데 그건 모순이 아니다. 그때의 순자와 지금의 순자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을 하는 것일 뿐이다. 저번에 그랬으니까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해버리면 그냥 할 말이 없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번 세 번째 방송에 나온 17순자의 모습이 예전에 느꼈던 17순자의 느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부분에서 느꼈기 때문이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를 말하기 위해서는 앞서 2번 방송에 출연했던 17순자에 대해서도 같이 간단히 말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낀다. 17기 때 얘기부터 해보겠다. 17순자가 처음 출연했던 17기 나는 솔로 본편에서 빌런을 담당했었다. 17기 영식에 몰입했던 전국의 많은 시청자에겐 17순자는 공공의 적이었다. 하필 17기 영식이라는 사람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서 더 그랬던 것 같다. 여러 이유 중에 큰 이유로는 17순자의 어줍잖은 어장질에 대한 분노와 함께 별로 관심 없는 영식에게 상처만 줬다는 것이겠다. 17영식은 순자가 가진 슈퍼데이트권을 본인에게 써주길 바랬다. 17영식은 시작부터 순자에게 직진이었다. 여러 부분에서 세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표현도 해줬다. 영식은 슈퍼데이트권을 통해 비로소 순자의 마음을 확인받고 싶어 했다. 그러나 순자는 슈퍼데이트권을 뒤늦게 광수에게 쓴다. 아침에서야 순자는 광수에게 휴대를 쓴 것을 영식에게 통보하게 된다. 영식이 서운할 것을 알고서도 광수에게 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게 된 것이다. 이때부터 영식은 삔또가 나간다. 순자는 재밌기를 원했다. 그 재미는 광수에게 느꼈었다. 본인을 매기는 게 재밌다고 한다. 영식은 세심하고 다정하지만 재밌지가 않았다. 본능에 따라 점점 광수로 굳혀진 순자였다. 마지막 남자의 데이트 선택 때 영식은 순자를 고르지 않고 영숙을 골랐다. 그리고 순자는 영식을 골랐다. 각자의 이유를 말하자면 영식은 삔또가 나가서 영숙을 고른 것이고 순자는 이별 통보를 하기 위해서 영식을 골랐던 것이다. 순자가 이별을 통보하기 위해 영식을 골랐다는 것에서부터 순자에 대한 여론은 난장판이 되었다. 그러고는 여자 숙소로 들어와서 순자를 포함한 여자들끼리 영식 관련 얘기를 한다. 그곳에서 순자는 영식이 본인을 안 고른 것을 복수하는 것이냐고 한다. 그러고는 순자는 영식의 생각을 빌어 발발이 개가 탔나 봐라는 발언을 하면서 억측을 해버린다. 다행히 그때 옆에 있던 룸메 여자 출연자들은 흥분한 순자보다는 냉정하게 영식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멘트를 한다. 순자는 그때 같은 방 룸메 언니들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그때 그 언니들이 17순자 말에 따라 지금 31기 뒷담 까는 여인들 같이 영식을 까버렸으면 31기 이전에 17기가 있었다고 두고두고 회자들 기수될 뻔했다.
지금 31기 옥순이와 아이들을 생각해보면 17기 여자 출연자들이 얼마나 정상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고는 마지막 날 밤 영식이 용기 내서 순자를 찾아가는데 순자는 진지한 대화를 하려는 영식을 앞에 두고 연신 인공 눈물을 붓기 바빴다. 여기서 그냥 영식은 가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대화를 종료한다. 인공 눈물에 밀려버린 17영식은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 그러고는 다음 날인가 영식과 순자가 계단에서 스쳐 지나가는데 순자가 영식을 우산으로 쳐버리는 장면이 연출된다. 영식에게 감정이입된 전국의 시청자들은 타도 17순자를 외친다. 그래서 17기 본편에서 17순자가 욕먹는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태도이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싸가지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본인을 좋아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을 좋아해주는 사람과 표현해주는 사람은 막대하고 어항에 담긴 물고기 취급하고 본인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을 쫓는 엿이라고 했다. 그리고 제도전으로 저번 나솔사계에 나왔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번 나솔사계에서는 본인의 짝을 찾지 못했고 17순자가 아주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출연이었다. 솔직히 그때 남자 출연자들 상태가 말이 아니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기수 사람들도 너무 겹쳐놨었다. 처음에는 육기영수에게 관심이 있었다. 그런데 유경수는 17순자를 거의 애 취급해버렸다. 그리고 같은 기수 언니 17영숙이 좋아한다고 양보하듯이 포기했다. 남은 사람을 보니 그나마가 18영호였다. 18영호가 재미는 있는 스타일이다. 외적으로도 엄청난 미남은 아니어도 키도 큰 편이고 못생겼다고 말할 것도 아니다. 지금 나솔사계를 보시다시피 말하는 센스가 있다. 그때 나솔사계가 방송 최초 중간 퇴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연애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중간 퇴소를 했는데 17순자는 퇴소하지 않았다. 이번 나솔사계에 와서 영호가 얘기하기를 그때 첫 나솔사계에서 17순자가 겉돌았다고 한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음악 듣고 그랬다고 한다. 짧게 말해서 그 당시 마음에 드는 남자 출연자들이 없었던 것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중간 퇴소에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지만 왜 퇴소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다. 첫 나솔사계에서는 줄곧 18영호를 골랐다. 그런데 18영호도 순자가 여자로 느껴지지 않았던 모양이었다. 내 기억으로는 순자가 움찔할 만한 말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난다. 아마 영호가 순자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선택할 건 아니라고 말했던 것 같다. 한마디로 첫 나솔사계 출연에서는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던 순자였다. 이때 순자는 빌런이라기보다는 시청자들 입장에서 17기 때 못되게 굴었던 거 되돌려 받는다고 쌤통이라고 하는 감정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다. 이때 순자의 모습도 솔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솔직한 것이 매력이라더니 솔직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본인도 아는 모양이었다. 그러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이번 나솔사계에 출연한 것이었다. 일단 차이점으로는 머리를 길렀다. 이전에는 천방지축 왈가닥 느낌이 강했었는데 좀 더 여성스러워지는 느낌으로 오긴 했다. 세 번째 나오는 만큼 뭔가 각오라는 것이 있겠다. 내가 봤을 때 본편에서는 솔직하게 하기는 했는데 솔직한 걸 넘어 무례해서 문제였고 처음 나왔던 나솔사계에서는 솔직하지 못해서 문제였던 것 같다. 이번 나솔사계에서는 첫날부터 20기 영식이 17순자에게 많은 애정 표현을 했다. 이튿날까지 많은 표현을 받아온 순자다. 순자 본인도 느낄 수 있는 것이었다. 자기소개 준비 시간 때부터 전기 손날로 플러팅과 눈빛과 말투에서부터 확실히 순자가 영식에게 관심과 애정을 받는다는 것이 제3자가 봐도 느낄 정도였다. 당연하게도 순자 마음에도 1순위는 영식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간 것은 둘째 날 여자들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영식의 마음에 2순위가 영자인데 순자가 틈을 줘버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정없이 흔들어버린 영자다. 전지적 17순자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영식과 잘 되어서 나갈 것만 생각했으면 절대 틈을 주지 않고 철저하게 마킹했어야 했다. 왜냐면 마킹만 했어도 순자는 영식과 잘 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영식의 1순위가 꽤나 높은 비율로 순자였기 때문이다. 물론 마지막 영식의 관문인 098이 담배 문신 등 면접 과정이 필요했겠지만 말이다. 그렇게 털플러팅에 넘어간 영식은 둘째 날 저녁에 순자와 1대1 막걸리 데이트를 하게 된다. 순자는 영식에게 미안함을 느낀다. 본인이 받은 관심과 사랑을 다른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배신했다는 느낌이겠다. 그러면서 영철과 1대1 데이트를 해본 순자는 누가 봐도 재미없어 보이는 눈치다. 27형철보다 20기 영식과 있을 때가 더 설렌다는 순자의 말이 맞다. 표정만 봐도 달랐다. 그래서 한참 서운했을 영식에 대해 왜 여자 선택 때 영철을 골랐는지 자초지종 설명하게 된다. 그리고는 영식이 더 설렌다고 사실상 고백을 한다. 그 장면까지 보면서 순자가 방송 3번 중에 처음으로 고백하는 모습도 보는구나 했다. 순자는 이렇게 얘기하면 영식이가 풀릴 것이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영식이는 상상 이상으로 속이 좁은 사람이었다. 순자도 당황한다. 영식이가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바람에 순자는 당황함과 더불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영식이가 갈팡질팡한다니까 순자는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자 본인은 고백까지 했는데 데이트 전까지 본인에게 미친 듯이 호감을 표현하던 사람이 다른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와서 흔들렸다고 하니 할 말이 없긴 하다. 영자랑 데이트를 해보고 본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하니 영식은 그 말에 삐진 듯하다. 순자가 본인이 고백도 했고 그럼에도 영식이 기분이 안 풀려 하면 차라리 내일 데이트 나가면 본인이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화 풀라고 한마디 정도 했으면 어땠을까 싶다. 그런데 순자 본인이 더 꼬셔야 하냐고 반문을 해버린다. 영식은 순자가 더 꼬셔야 하냐, 엉덩이로 이름이라도 써야 되냐고 물어봐서 그때부터 대화가 안 통한다고 했지만 사실 영식이가 대화가 더 안 통한다. 본인이 영자의 털플러팅에 넘어가 놓고는 타이밍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본인이 흔들리는 것은 순자가 선택을 잘못한 탓이라는 듯이 얘기한다. 중언부언하는 영식의 말의 핀트가 투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순자다. 솔직히 카메라 몇 대 돌아가는 상황에서 다수의 제작진이 쳐다보는 상황에서 그 정도면 순자가 눈치를 빨리 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미 다 질러버리고 나서 눈치를 채버렸다. 나 같으면 영식이 투정 부리는 것을 눈치 못 챘을 것이다. 그냥 술 먹고 취해서 정신없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고는 슈퍼데이트권이 있는 영식의 마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겸 순자는 전기 손난로를 매개로 대화를 신청한다. 그런데 영식이 영자에게 쓴다고 한다. 할 말이 없어진 순자였다. 그냥 쓴맛을 다실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아침 27형철을 선택한 것 때문에 마음속 1순위 영식을 놓쳤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린 순자다. 영식이 서운했던 것을 마음속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눈물이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해서는 흐르지 않는다. 마음으로 이해해야 흐를 수 있는 것이다. 전날 저녁에는 머리로는 이해했어도 마음으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다. 본인 말처럼 팩트를 나열할 뿐이었다. 그런데 순자가 갑자기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27연숙과의 대화를 통해서다. 왜냐하면 순자가 27연숙이 둘째 날 13상철과 낮에 마루에서 잠깐 얘기한 것으로도 엄청난 배신감과 마상을 입게 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영식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것이다. 이심영식은 13상철과 27연숙과 달리 첫날부터 순자한테만 티나게 애정과 관심을 쏟아붓는 서사가 있었는데
영식 마음이 오죽했겠냐 싶은 것을 뒤늦게 이해한 모습이다. 그때서야 본인이 이심영식이에게 많은 실망감을 줬겠다고 스스로를 자책하는 모습이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진짜로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모습인 것과 동시에 영식에 대한 마음이 컸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었다. 본인이 대화 신청을 해봐야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에서도 달라진 모습이다. 그 천방지축 왈가닥 순자가 남자 때문에 눈물도 흘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번 방송으로 알게 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본인의 감정이 먼저였을 것이고 원인을 타인에게 찾았을 수도 있다. 자기 잘난 맛에 상관없다고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쩌면 본인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과 정치질이나 시기 질투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화하고 상담하는 모습을 보면서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31개의 그 험한 것을 봐서 그런지 더 괜찮게 느껴졌었다. 사람들은 17순자가 잘못된 선택으로 스스로의 애정운을 박살내고 있다고들 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솔로에서 진짜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다른 사람과도 데이트 한 번쯤은 해봐야지 싶다. 물론 무조건 많은 사람을 알아볼 강박을 느낄 필요는 없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 결혼까지 성사되는 확률을 생각해보면 진짜로 최소 2명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 첫눈에 반하면 땡인 것이 아니다. 얼마나 봤다고 하루 보고 확신이 들어서 직진할 수 있냐는 것이다. 본인의 인생이 소중한 만큼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볼 수는 없어도 최소한 2명은 알아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단순히 단기적으로 최종 커플만 되는 것만 생각하면 진짜 17순자가 20영식을 선택만 계속했으면 가능했을 것 같다. 100% 확신은 못해도 확실히 높은 확률로 됐을 것 같다. 그런데 결국에는 밖에서 헤어졌을 듯 싶다. 영식이 보통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 17순자가 받아내야 하는 포지션이면 둘은 안 맞다. 그리고 순자 말대로 영식도 다른 사람과 데이트를 해보는 게 영식뿐만 아니라 본인이 영식이라는 사람을 판단하는데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서 걸러지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본인이 아무리 누군가를 좋아해도 상대방이 본인을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 반대로 상대방이 본인을 아무리 좋아해도 내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다. 최소한 쌍방으로 많이 좋아해야 한다. 서로 미쳐야 그래야 결혼한다. 쌍방이 미쳐서 결혼해도 이혼하는 게 남녀 관계다. 그런데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1대1 데이트 한 번에 휘청거리고 마음을 아예 뺏길 정도면 안 만나는 게 맞다. 당장 거기서는 마음이 아프고 미칠 것 같고 본인 탓까지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진짜 아주 좋은 선택의 순간들이다. 영식이 순자를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털러팅이고 나발이고 그냥 일사천리였다. 아마 순자는 방송으로 보면서 그땐 비록 눈물을 흘렸지만 영식이라는 사람과 안 된 것이 차라리 나았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그리고 전지적 영식 입장에서 봐보면 참 그렇다. 본인이 그렇게 공을 들였는데 순자가 다른 남자 선택해버리면 확실히 실망감이 컸을 것이다. 그냥 본인 선택해줘서 다대일이더라도 옆에 아무 말 안 하고 앉아만 있어주지 하고 야속해 했을 것이다. 27연숙이 실망하는 것이랑은 비교가 안 된다. 솔직히 27연숙은 오버한 것이고 영식은 충분히 실망할 만하다. 그럼에도 본인이 영자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었는데 그렇게까지 매몰차게 본인에게 고백한 순자를 내쳐야 하나 싶었다. 알고 보니 진짜 인연이 순자였을 수도 있지 않은가. 순자가 다른 사람 선택한 것이 섭섭하고 아쉬운 마음이 들어도 가끔은 혼자 목 뒤로 삼킬 줄도 알 때 더 어른 같아 보이긴 한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도 첫날 순자랑 얘기할 때 다른 사람 알아보는 거라고 얘기해놓고 순자가 다른 사람 알아보고 영식에게 고백까지 했는데 기분이 안 풀려버린다. 그리고는 털러팅을 순자 앞에서 말하면서 질투심 유발하는 게 진짜 너무 짜쳤다. 본인 기분 싹 다 내뱉어버리면 참 피곤하다.
그래서 나는 솔로 보면 외모나 조건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이해심 넓고 속 깊은 사람들이 매력이 있어 보이나 보다. 30기 정숙처럼 말이다. 순자가 영식을 보면 오빠 같다고 한다. 그런데 내가 이번 방송만 봤을 때는 순자가 영식보다 정신 연령이 더 높아 보인다. 영식이 이번 방송에서 공구팔이 안 되고 담배 안 되고 이것저것 따지면서 진정성을 보인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 중간중간 본인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가벼운 모습이 분명히 있다.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 이번 방송에서 순자가 자신을 돌아보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하나만으로도 내가 알던 순자보다 한층 깊어졌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어쩔 수 없었다. 이번에도 그냥 점쟁이같이 찍어보자면 17순자는 최종 선택 안 할 것 같다. 다음 주 예고에 27형철과 뭐가 있는 것처럼 나오지만 17순자는 큰 매력을 못 느낄 듯하다. 아마 이심영식에 대한 미련이 남아 본능에 따라 영식이랑 잘 되지 않으면 혼자 나가겠다고 할 것 같다.